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2,000선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업종별로는 오름세와 내림세가 좀 반복되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약 3%대 강세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장 지수 마감 상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78% 상승하면서 2,002선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면서 2.77% 상승해줬습니다. 627선에서 마감 지은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며 상승으로 마감해줬는데요.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글로벌 증시도 포함해서 우리 증시도 이젠 좀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르기 전에 이럴 때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셔야겠죠. 오늘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줄까요? 우리를 구해줄 두 전문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월요일의 마무리는 이분들과 함께 해보셔야겠죠.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충성, 김병진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며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먼저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 발생하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과 비중, 얼마에 샀어요? 이런 내용들보다는요. 앞으로 어떤 종목 사고 싶으신지,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깜빡하는 바로 아래 버튼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사연 남기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고민 있으신지 또 어떤 투자 좋아하시는지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노란톡 이용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시면요. 바로 밑에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 노란 버튼 클릭하시면 또 노란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의 전문가들과 바로 1대1로 또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게시판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또 노란톡도 이용해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월요일장 마무리해 봐야겠죠?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마감했는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피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2,000선 다시 회복해준 모습인데 네.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돌다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돌다리다,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 네. 왜냐면은 사실 지난주 초에 뭐 물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김명지 전문가님과 같이. 네. 월요일 날은 사실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급등, 네, 비스무리하게 일단은 어느 정도 만회하는 움직임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수급을 본다면은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의구심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모두 지금 매수를 해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시장이 크게 오르는 상황하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오늘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7,832억을 지금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200억 가량을 지금 2,700억이죠. 2,700억 가량을 지금 매수해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를 본다면 7,700억 정도로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뭐 그때의 그 수치와 또 지금의 수치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기관이 그나마 지난주보다는 더 매수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상승이 과연 내일 시장까지 이어질런지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외국인 7,800억 지난주와 비교하면은 100억 정도를 더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이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이걸로 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봉 동향을 보면은 지난주 25일 반등이 나왔던 수치와 그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그나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샀을 뿐이지 이게 참 왜 기관들이 또 외국인들이 일관적이지 못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뭐 지난주에 겪었잖아요. 지난주에 겪었다 보니까 오늘의 상승으로 야 이제 시장 반등이다 이렇게 좋아할 필요는 좀 없지 않겠는지 조심스럽게 좀 다가갔으면 해요. 지수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요. 물론 지금 차트를 일단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그 추세대를 보면은 이러한 그 추세대가 지금 그려졌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상향의 그 추세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상향의 상단에서 내려온 만큼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반등이 뭐 나올 자료에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바로 직전 저점이었죠. 이런 그 전 저점 부분대를 이미 하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지대로서의 의미가 있을지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단순히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는 나왔는데 수급적으로는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개선이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내일이 중요하다. 내일 반등이 이어진다면 그나마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을 기다려볼 수 있지만 내일 좀 그래요. 내일 좀 집중하자. 이리 말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김충성 전문가는 오늘 코스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 이 돌다리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수급 보신 것처럼 외국인은 아직 계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세를 하면서 조금 올라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냥 신나하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하면서 내일장이 중요하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은 우리 김병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는 뭐 조금밖에 못 올랐지만 코스닥 그래도 한 3%가량 좀 많이 올라준 모습이었어요. 코스닥 흐름은 좀 안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저도 오늘 코스닥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확인하자. 라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 저번 방송에서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이제 저번 방송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시장 3월달 소매 판매 지표 보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제일 잘 사는 국가, GDP가 제일 큰 국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국가에서 확산되면서 우려로 급락이 나왔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대응 이제 조금 더 해드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워서 오늘은 제가 체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시장 반등을 위해서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확산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의 계절성을 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같이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세계에서 가장 GDP 규모가 크고 소비 규모가 큰 맞물려 있잖아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특히나 이탈리아, 뭐 일본 이런 데가 사실 GDP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소비 규모도 크고. 그런 나라들의 이제 감염이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제조업 부분에서 좀 셧다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 정도가 재택근무에 들어갔고요. 81%는 뭐 활동 자제 권고가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면 시장이 좀 조금 더 바로 반등보다는 주춤주춤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3월달 소매 판매 지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슈를 보자면은 미국 대선 시즌,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주자가 뭐 예를 들어서 샌더슨이 뭐 된다, 뭐 이러면은 샌더슨이 주장하는 뭐 의료 지원, 무상 의료 지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섹터별로 수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은 지금 과감하게 이제 매수를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한 10에서 30% 비중을 투자할 만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2분기, 3분기가 지나가는지 보면서 비중을 나머지를 조절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관건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전망 자체는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게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좀 느려지고 그리고 소비가 다시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 같다 하면 그때 비중 과감하게 씌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합권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10에서 30% 비중 정도로 매매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병진 전문가는 코스닥 몇 가지 체크 포인트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코로나19의 확산도 좀 줄어들어야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이런 GDP 규모가 큰 국가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미국의 뭐 대선 이슈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뭐 뉴스들 잘 챙겨보시면서 코스닥은 천천히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까지 해드렸고요. 이어서 구해줘 스탁의 성공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이 시간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조 요청에 저희가 열심히 응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성공 사례들이 있겠죠. 오늘은 또 어떤 성공 사례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연이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자, 게시판에 남겨주셨던 강호식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에 남겨주셨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삼성전자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 왔는데 어제 삼성전자 말씀 주셔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치업계도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앞으로 유망하다는데 살만한 종목이 있을런지요.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이 사연에 저희가 어떻게 전략 남겨드렸을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는 우리 김충성 전문가가 2월 26일자로 코인테크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 3850원, 최고가는 현재 32,50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5.35%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께는 우리 삼성전자 얘기하셨던,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사연 구해주셨는데 2차전지 관련주로 해서 뭐 이렇게 구해주셨었어요. 코인테크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사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휘둘릴 수는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에 대한 훼손은 아직 없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계속 뭐 보유가 좀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소개드리고 나서 이게 그 수익권으로도 그 접어들었단 말이죠. 이제 포지션의 싸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짧게 트레이딩 해 갈 거야 하면은 이미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이미 수익 실현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혹은 뭐 에이스를 좀 못 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말씀을 듣고서 대응해야지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를 통해 좀 보실게요. 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이 종목의 그 기본적인 방향은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추세선, 그리고 상단의 추세선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그 상승 과정에서 추세 상단에 어찌 보면 거쳐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시장
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가격 매력이 좀 발생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더 보유하셔도 되고요. 또 이 종목 나 그동안 매수해보고 싶었다 하신 분들도 뭐 지금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요. 뭐 세계 최초였죠. 풀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란 말이죠. 일단은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그런 그 2차 전지의 그 무궁무진한 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군다나 기술적으로도 추세 하단에 있어요. 또 더군다나 상승이 최근에 있었던 바로 이 시점이죠. 시작이 됐었던 지점은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구간이 되겠죠. 가격적으로는 27,500원 선, 다시 트레이딩적으로 보자고요. 27,500원 선을 지켜지는 상황이다라면 꾸준하게 보유하자. 혹은 그와 그 근접된 가격에서는 역시나 그 분할 매수 전략으로도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역시나 매수 관점 혹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상단입니다. 상단의 가격을 제가 약 이 정도 가격을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약 33,000원 정도 구간되면 트레이딩적으로는 한번 잘라주고 또 내려오면 다시 잡고 이런 전략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잠깐 솔깃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인테크 다시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요. 혹시 뭐 계속해서 관심 있었던 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로도 봐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7,500원 선 지키는 선에서는 계속 보셔도 좋다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성공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이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2월 24일 날 김지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참 유익하고 좋아요. 앵커님도 이쁘시고 팬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김병진 전문가님이 구해주신 종목으로 재미 좀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전문가님 종목 소개받고 싶어요. 저는 유망한 테마를 몰라서 좋은 테마로 소개해주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드렸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일까요? 자, 이번엔 김병진 전문가네요. 일지테크 바로 다음 날 추천드렸었는데요. 매수가 3,325원, 현재 최고가는 3,75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2.78%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지금부터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김병진 전문가가 또 10% 이상 수익률 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계속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일단 보유 관점 이야기 드리기 전에 네. 저번 주 방송이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마조마한 와중에도 네. 저희가 구해드린 저번 주 방송에 구해드린 3가지 종목이 다 수익이 났거든요. 이 종목 외에도. 그래서 좀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노란톡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뭐 제 종목으로 재미를 보시고 또 수익이 나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 종목 바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좀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좀 바로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날이 24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날 시작가 대비해가지고 한 12.7% 수익권 갔는데요. 지금 다시 살짝 눌렸습니다. 근데 눌렸는데 잘 보시면은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매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된 것은 아니에요. 매수 대비해서 매도가 많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매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매도는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가가 눌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현명하신 투자자 시청자님이시면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챙겨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분할 매도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챙겨 두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뭐 탄소 섬유 플라스틱 이 부분이 뭐 수소차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2차 전지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뭐 2차 전지 쪽에서도요. 그래서 이 종목 좀 넓은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추세 2,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다가 좀 장기적인 좀 스윙 전망으로 보셔가지고 2차 목표가를 저는 한 4,1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지테크 다시 한번 짚어봐 드렸는데요. 보유 관점,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좋다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는 4,100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하시면서 계속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수익 냈던 저희 전문가님들 성공 사례 만나봤는데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서 성공 사례 알고 부럽다 하면서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성공 사례들 만나보고 나니까 이 시간 더 기다려지시죠? 매일매일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희가 알맞은 종목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먼저 사연들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에게 어떻게 사연 보내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SOS 외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있죠. 먼저 문자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 있는데요.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는 발생하고요. 저에게 가지고 계신 종목, 비중, 얼마에 샀어요 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보내주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앞으로 신규 매수액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업종 좋아하시고 또 어떤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는 단기로 보실지 장기로 보실지 이런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모바일로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로 저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깜빡하는 사연 신청하러 가기 빨간 버튼 보이시죠? 여기서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이렇게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또는 지금 바로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노란톡 이용하시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라고 보이시죠? 이 노란 버튼 클릭하시면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문가와 직접 1대1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들께 상담도 받아보고 또 고민도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 있을지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남겨주신 사연 중에 이용준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앵커님 식사하셨습니까? 하셨네요. 네, 식사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틈을 내 사연 올립니다. 반도체 종목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내년에는 좋아진다는 소식이 있던데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 찾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일이 바빠 기업 찾아내는 게 힘이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님들이 좋은 종목 구해주실 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밤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는 직장인분들이 좀 요즘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하기도 힘드시고 장중에 대응하기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직장인분의 성향에 딱 맞는 우리 전문가 있으시죠? 자, 김병진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직장인분이시래요. 장중에 대응도 힘드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참고해서 알맞은 전략으로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오늘 제가 직장인 시청자분께 딱 어울리는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은 종목이 수익이 나려면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해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통신 장비는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죠. 이 기업 역시도 그런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제조 기업이고요. 뭐 최근에는 이슈가 나오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랑 SSD까지 연결이 돼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SSD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검사 장비 판매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SSD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찾을 때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는 SSD로 넘어가서 최대한 50%까지 대체될 것이다. 세계 시장에선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SSD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테스트 핸들러. 이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테스트 핸들러의 이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국내에서는 4개의 기업들이 거의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과점을 하고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통신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거겠죠. 테스트 핸들러도 이 테크윙한 기업과 4개의 기업들이 이익을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해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적으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직장인분들이 접근해 보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고 조정과 눌림 때 매수를 해보시면은 호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가격이요. 이전에 많은 급등 나왔다가 좀 눌렸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도 많이 눌렸고요. 그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앙호하고 오늘 거의 8% 넘는 상승이 보였는데 저는 이거를 좀 기회 삼아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 공략 그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는 17,000원 정도로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전에 매물대가 많았던 1차 목표가를 17,000원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제가 기업의 실적도 좋고 과점 형태의 이런 사업 구조도 좋기 때문에 좀 넓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12,000원 정도 완벽하게 이탈이 되면 손절해 보시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직장인 시청자님들 잘 보고 계실까요? 테크윙이라는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17,000원 선 제시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에게 많은 사연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어서 빠르게 다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김채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인기가 좋아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던데 지금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식들이 많이 내려왔지만 더 내릴까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느 종목이 유망할지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도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전문가님 있으시죠? 우리 김충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좀 딱 맞는 사연이 아닐까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실 건 아니긴 하지만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스마트폰 얘기를 좀 많이 드려왔잖아요. 네. 네, 일단은 이와 관련한 종목으로는 덕산 네오룩스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좀 요즘 시장이 원체적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종목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불안해하시게끔 변동성이 좀 큰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계속 말씀드려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출시된 그 갤럭시 S20 그 시리즈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Z 플립 같은 경우에도 완판 행진을 이용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드려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 그 갤럭시 S20이라든지 Z 플립에 부품을 제공하는 종목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는 그 중에서 그 OLED 패널 우리가 보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OLED 패널 쪽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그 OLED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가 삼성 디스플레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아주 핵심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선정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일단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공급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패널을 삼성 그 제품들에 이제 납품한단 말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덕산 네오룩스의 그 실적 당연히 기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판 행진을 이용하고 있는 Z 플립과 함께 하반기에 또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 500만 대 정도의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레 삼성 디스플레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또 출하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역시나 말씀드린 이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애플 아시죠? 네, 애플에도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애플이 역시나 최근에 OLED 그 채택 비중을 계속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로 인한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에 대한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0% 혹은 초반대를 유지한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은 거의 20%가 넘는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이 동종업계에서도 단연 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종목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요, 최근에 시장 어떻습니까? 많이 휘청휘청 거립니다. 근데 이 주가 봐보세요. 지난 12월 달부터 오릅니다만은 안 내려오죠. 다소간의 등락은 최근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안 내려와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단은 갇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까만색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1선은 확실하게 지키면서 21선을 타고 있는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되겠죠. 때문에 이 21선과 좀 가까워진다? 오히려 가격 매력이 그만큼 부각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일단 그와는 거의 이격을 축소합니다. 또 최근에 바로 이 라인이었죠. 이 라인을 넘는 구간을 갭을 동반하면서 레벨업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최근에 어땠습니까? 변동성이 원체 심하다 보니까 이 갭 구간을 좀 이탈하는 부분도 그려지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바로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주가 역시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주 가격 전략을 이렇게 본다면은 간단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단 지켜줘야 되는 가격선은요, 21선 확실하게 이탈이 되는 3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주가가 저 밑에 있으면은 사실 뭐 목표가만 설정해드리고 손절 라인을 설정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저기서부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 라인 32,000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가격선이다라고 좀 설정을 하고 지켜봐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38,000원 정도를 잡아드릴게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이 되겠는데 38,000원 정도 이 안에서 좀 트레이딩 하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무난할 것 같아요. 38,000원의 목표가, 32,000원의 손절가, 이 가격 설정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에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로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애플에도 OLED 부품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요. 여러 상승 모멘텀을 또 같이 챙겨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하단 라인 32,000원 선 지켜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 꼭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늘 남겨주신 사연 중에 이인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빠져서 걱정됩니다.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유한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을 사볼까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한 번 더 안 가나요? 종목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도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사연 정말 잘 남겨주셨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좀 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좀 정말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김병진 전문가에게 좀 도움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 낼 만한 종목 좀 구해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준비해온 종목은 네. 이 김충성 전문가님의 타이틀을 좀 빌려와서 오. 세계 1위
세계 1위 기업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두 분은 항상 세계 1위, 뭐 세계 최초 이런 거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또 1위인가요? 이거는 정말 세계 1위고 기술력도 세계 1위고 오. 시장 점유율이 중소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오.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넘버원. 거의 뭐 독점이나 다름없네요. 80%면.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 종목은 바로 JT라는 종목입니다. 이 네.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아까 이제 전에 소개해드렸던 테크인과 비슷한 핸들러, 테스터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고객사를 보시면 왜 1인지 아실 겁니다. 시가총액이 600억대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600억대의 회사는 거의 드물 겁니다. 거의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여태까지 해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력 자체는 워낙에 좋은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업이익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보면 버닝소터 분야에서 세계 1위고요.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에서 8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분야라고 해도 전 세계에 수만 개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설픈 실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 이 기업의 대표이사분이 뭐 삼성전자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버닝소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가 고온에서도 정상적으로 정기적 성질을 띠는지 검사하는 테스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슈가 있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 SSD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육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업의 이익이 살아나려면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약진을 해줘야 됩니다. SSD DC 테스트 가능한 설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SSD가 앞으로 많이 대체될 것이다 이야기 드렸어요. 그 분야에서도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터 그리고 검사 장비 쪽으로 매출이 나오면서 이번 연도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예상 영업이익은 한 99억 정도.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99억이면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육성에 따른 고객사 수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안 오른 반도체 비메모리 숨은 수혜주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많이 상승했다가 증시 조정에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600억대의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죠.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락률 자체는 좀 클 수가 있어요. 매수 매도에 따라서. 그러나 점진적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림이 없이 꾸준하게 상승 중입니다. 결국 이 종목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시청자님이 5에서 10%는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가는요. 이전에 이제 많이 머물렀던 저항선 구간인 7,4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여러분들 좀 제가 넓게 잡았습니다. 한 손절 가격은요. 한 4,000원까지 넓게 잡았는데 이유는 세계 1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술력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게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랑 손절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병진 전문가는 JT라는 숨어있는 수혜주 기업 골라주셨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등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의 SSD와 비메모리 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숨어있는 종목 잘 발굴해 주셨는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7,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으로 좀 넓게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 있을지 화면으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 남겨주신 민병재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으로만 시청하다 용기 내어 글 남겨봅니다. 단타를 하고 싶지만 회사 일 때문에 주식을 수시로 볼 수 없어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5, 6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종목 좀 알려주세요. 월급 일정 부분은 적금식으로 매월 사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좀 단타 위주로 좀 빠르게 수익 내고 싶어요 하는 사연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좀 장기로 정말 길게 보실 사연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좀 오래 적금식으로 봐도 될 만한 그런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연은 김충성 전문가님께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이럴 때 내릴 때 좀 많이 담아놔야 된다, 적금처럼 가져가야 된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종목으로 좀 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그만큼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하냐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우리 김병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뭐 비메모리 쪽 좋습니다. 아주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딱 생각나는 게 2차 전지 쪽이더라고요. 네. 사실 2차 전지 시장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 94억 달러에서 317억 달러까지 지금 성장을 지금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2025년 아까 5, 6년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길게 보신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317억 정도의 그 규모가 이제 2025년이 되면은 979억 정도까지도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화재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었던 ESS라는 그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까지 포함하면은 약 1,190억 달러까지도 아주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약 4배 정도가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5년 더해서 10년 뒤를 볼까요? 이게 지금부터 한 10배 정도가 더 그 이상 상승이 아니죠.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 하면은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2025년 되면은요. 우리 산업을 좀 먹여 살렸었던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2025년부터는 그 메모리 반도체 쪽도 넘어선대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뭐 P&A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께 뭐 친숙한 종목이지 싶은데 일단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그 생산 공정을 본다면 전국 공정이 있고 또 조립 공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2차 전지는요. 그냥 뭐 2차 전지에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용함에 있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활성화 공정을 거쳐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활성화 공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바로 포메이션이거든요. 이 P&E 솔루션의 주력 제품이 바로 이제 이 포메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2차 전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충전, 방전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이클러라는 것인데 근데 이 사이클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80% 점유율보다 조금 모자르긴 합니다만은 거의 뭐 반독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뭐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뭐 SK 등등에서 나오는 뭐 대기업에서 나오는 2차 전지 같은 것들 거짓말 조금 섞어서 다 이 종목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70%면 거의 뭐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성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뭐 예상이 되는데 웬만한 2차 전지들이 다 이 종목 거쳐간다고 하면 실적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네. 일단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실게요. 최근에 사실 이 종목은요. 사고 싶어서도 못 샀어요. 왜?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릅니다. 뭐 사고 싶어도 그냥 나 얼마에 살래 하면 그냥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이 원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보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1선까지도 살짝 이탈을 해주는 부분들. 사실 내려온다고 더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지 말자라는 거죠. 어찌 보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더 내려오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요.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오늘 살짝 2만 주가락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들어온 물량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나간 거는 나간 것도 아니죠.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살짝 나가는가 싶습니다만은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권 봐보세요.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기타 기관권으로도 매수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이 있는 주체들은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 또 말씀드렸던 대로 확보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내려오면은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종목은요. 아까 전에 우리 김영기 전문가께서 종목 손절가 라인 딱 잡아드린 거 보셨죠? 손절하지 말자라는 건데 저는 사실 룰이니까 이 손절가는 13,500원 정도로 잡아드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건 무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종목은요, 13,500원, 그러니까는 룰 때문에 13,500원 설정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목표가 17,500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고 또 내려오면 또 잡고 이런 식의 전략이 괜찮으니까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13,500원의 손절가 그리고 17,0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직 폭발적인 성장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P&D 솔루션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마지막으로 하나만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이랑 겸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다시 더 사볼까 하는데 어떤 종목이 기대되는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글로벌 기업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빠르게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글로벌 기업도 같이 보고 있는 이런 글로벌 주식맨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한국 주식을 늘려가려고 하시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 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이번에는 김병진 전문가님께 좀 도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기업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좀 계산하시는 투자자 분이신 것 같아서 좀 정말 글로벌적인 기업. 저는 이 삼성전자의 삼성맨 이 김충석 전문가님의 대비되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IT 기업이기도 하고요. IT 뭐 대장주죠. 뭐 대한민국 삼성 아니면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한 6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적게는 정말 좀 예전에 몇 년 전에 적게는 한 5조에서 22조까지 벌어들였어요. 2020년은 한 14조 정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66조짜리 회사가 22조, 아마 삼성전자가 한 40조가 넘을 겁니다. 한 44조 정도의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용인의 이제 반도체 복합 클러스터 제조 장비를 완공하면은 충분히 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대장주를 사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글로벌적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 2020년 그리고 2021년 긍정적인 반도체 전망이 있을 거고요. 가격 전략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보긴 좀 싫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기 싫은데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이전에 이제 좀 많이 머물렀던 가격대인 98,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진행을 하고요. 손절 가격을 좀 잡아드리면 넙직하게 한 7만 원까지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종목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8,000원, 손절가는 7만 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도움 받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가능한 많은 사연들 짚어봐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혹시 내 사연이 골라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 이용하는 방법 잠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있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으로 또 전문가님들이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또 소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병진, 김충선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